이틀째 이어진 순천과 함평 산불의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전남은 6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잃었고 공장 4개 동과 축사 2동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남성 간호조무사가 10대 미성년 환자 여러 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병원은 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병원형 위탁교육시설이었고 피해 학생들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병원에 맡겨진 학생들이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함평을 편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라남도 의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군공항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놓고 벌써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선이 3년 만에 승객과 승무원 등 600명을 싣고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연말까지 2척이 더 입항할 예정이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남 순천과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전남 지역은 축구장 875개 규모의 산림을 잃었고 공장 4개 동과 축사 2동 그리고 비닐하우스 2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이마다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바다가 된 산은 임야를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 일대에 불길이 번지며 산속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틀째 계속된 산불에 대피한 인근 주민 등 76명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불이 그냥 탁 산으로 막 벌건이 막 뻗어나간 뒤 우리 집이 있는데 이거 어쩌냐 싶어서 진짜 저는 아주 가슴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두근두근 태우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제 낮 시작된 순천시 송광면의 산불로 지금까지 임야 15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해 헬기 20대를 투입하는 등 진화의 총력을 다해 발생 26시간 만에 겨우 주불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초속 20m/s로 아주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만은 민가 방어에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함평군 대동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28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현재는 잔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불이 집 옆으로 타온 뒤 안 올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잠 못 자고 그냥 막 놀려갖고 그냥 뜬 눈을 딱 사나셨어요. 이틀 동안 이어진 함평 산불은 주류 공장 4개 동과 축사 2동, 비닐하우스 2곳을 집어삼키고 임야 47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대형 산불로 전남 지역에서는 축구장 875개와 맞먹는 규모의 산림을 잃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신안과 무안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현재 전남 전체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함평과 순천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은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오늘부터 최고 80mm의 비가 내리면서 봄철 제한급수의 위기는 사실상 넘겼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비로 가뭄이 해결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제한급수 시기가 5월에서 6월 초까지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올봄 제한급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미 3월 말 30mm가량의 비가 내렸고 영산강 취수로 하루 3만 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예상대로 80mm까지 비가 내릴 경우 7월까지 제한급수 구간인 동북호 저수율 8% 아래로 떨어지긴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선 600mm의 비가 장마철에 더 내려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 동북호의 오늘 기준 저수율은 18.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한 병원에서 남성 간호조무사가 10대 미성년 환자 여러 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K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병원,
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병원형 위탁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 병원에 맡겨진 학생들이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월 이 병원에서 10대 미성년자인 A양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병동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간호조무사 B씨였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면담과 조사가 이루어져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은 부인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성추행을 당한 건 A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생활하던 10대 3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이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부위를 만졌다든가 뭐 이런 정도. 10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이 병원은 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병원형 위탁 교육시설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방문이나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인정을 해줘요, 교육청에서 그 교육 과정을. 선생님이 한 20여 분이 왔다 갔다 해요. 자세 교정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이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그 폐쇄병동으로 입원을 시키죠. 경찰은 간호조무사 B씨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한평을 놓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한평을 편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오늘은 전남도 의원들이 집단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군공항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광주 전남 지역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놓고 갈등과 대립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것은 군의군과 의성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거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해서 네, 그것은 전례가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한평 편입 가능성 발언에 전남 도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한평군의 광주광역시로 편입을 논하는 것은 전남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 약속을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는 한평군의 광주 편입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광주만의 지역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0만 전남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꿈꾸는 광주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김용록 전남도지사도 강기정 시장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전남도 대변인을 통해 전라남도는 한평 편입은 군공항 이전 사업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사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박했을 정도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광주광역시도 대변인을 통해 특정 지역을 염두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특별법 통과가 과제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파장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읍면순회 설명회가 예정된 한평에서는 군공항 이전 찬성과 반대 대책위원회가 결성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김영록 도지사의 군공항 이전지로 무안이 타당하다는 발언을 두고 무안 군민이 2차 걸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지역이 군공항 이전 이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전면 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농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농민들은 농촌은 45년 만에 쌀값이 떨어져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개정안도 이미 농민들을 위한 법이라기에 부족한 법안인데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통과된 안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거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말 이 정부는 농업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구나라는 분노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거부권 움직임을 보이자 삭발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는 되레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하게 만든 법이라 거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야당 주도로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12일 만에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만큼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3개월 가까이 광주광역시청 1층을 점거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절차와 규정까지 위반하며 보육대체교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지방노동위를 통해 확인됐다며 즉각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지방노동위는 보육대체교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구제 신청 또한 기각임을 통보해왔다며 무단 점거 농성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선 여수항 입항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연말까지 2척이 더 입항할 예정이어서 관광업계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186m, 축구장 2개 크기의 국제 크루즈선이 여수항에 입항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승객과 승무원 등 600명을 태우고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여수에 도착한 겁니다.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크루즈선이 입항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깜짝 환영 행사를 받고 여수 오동도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둘러본 관광객들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The people are very warm and nice here, so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uisu today. 올해 전남 유일의 크루즈항인 여수로 기항하는 크루즈선은 모두 3척. 외국인 관광객 1,600명이 아름다운 남해안선과 관광 자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지갑을 열게 할 핵심 컨텐츠와 쇼핑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5월이 되면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엑스포장이 인계되어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 크루즈 선박의 중심지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의 길을 걷던 전남 크루즈 산업이 정상화 수준을 밟으면서 민선 8기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과 범위가 결정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전남도청에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2017년 중단됐던 실시 설계가 조만간 재개되면 연내 착공과 함께 2026년 개항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들어서는 흑산공항엔 1,833억 원이 투입돼 길이 1,200m의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등이 갖춰지고 50인승 이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경쟁에 전남 나주시도 뛰어들었습니다. 나주시는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1917년 국보 제295호인 신촌리 금동관이 출토된 이후 나주시는 100년 넘게 마한사 복원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왔다며 나주시의 마한역사문화센터가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4년 건립 예정인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전엔 나주시 외에도 전남 영암군과 해남군, 광주광역시 등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자국민뿐만 아니라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우려에도 해양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반환경적인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문제의 본질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과 방관, 회피로 일관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포시가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승선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단말기를 보급합니다. 목포시와 주식회사 투비는 낚시어선 승선자 확인용 단말기 무상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고 관내에 등록된 70여 척의 낚시어선에 지문 인식형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중 낚시 어선 사고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는 280건에 이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여수산단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기준치 8배인 48ppm 배출한 이일산업과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초과해 배출한 SY 탱크터미널 등 대기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여수산단 업체 7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기 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여수산단 12개 대기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광주 계림 3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계림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조합원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청이 통과시킨 건축계획 심의 내용대로 사업 시행 인가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일반 상업지역인 계림 3구역의 주상복합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시켰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업시설 비율이 광주시 조례인 15%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조합 측에 시정 요구했습니다.